병실의 아침은 늘 같은 냄새로 시작됐다. 소독약과 따뜻한 물,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느린 발소리. 김정숙은 눈을 뜨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요즘은 조금 무서웠다. 정숙은 66이었다. 의사는 가벼운 뇌경색이라고 말했다. 가볍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정숙은 그날 처음 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14해가 지났다. 그 뒤로 정숙은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 아프지 않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버텨왔다는 뜻에 가까웠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딸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니, 걸 수 없었다. 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더 약해질 것 같았다. 정숙은 간호사에게 말했다. 보호자는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조금 과장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정숙은 처음에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정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딸의 전남편 박지훈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정숙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약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딸이 연락을 줬습니다. 지금은 올 수가 없다고 해서요. 그 말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겹쳐 있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병실 한쪽에 서서 정숙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습관처럼 나왔다.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병실에 왔다. 아침에는 과일을 가져왔고 점심 무렵에는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정숙은 그가 가져오는 사과가 항상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아차렸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숙이 말하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말투였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지훈은 정숙이 물을 마실 때 컵을 잡아주었고 약을 먹을 때 시간을 맞췄다. 손이 스칠 때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김정숙은 이 감정을 고마움이라고 부르려 했다. 다른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고 너무 위험한 관계였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 조용해졌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거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생각. 집에 안 가도 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게 편해서요.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고마움이야. 하지만 그 말은 밤이 깊어질수록 설득력을 잃었다. 며칠 뒤 정숙은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균형을 잃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정숙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병실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지훈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아직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마움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이름이 필요해졌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병실의 아침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 느리게 울리는 발소리, 간호사의 낮은 인사.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지훈이 있는 쪽을 보았다. 그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사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훈은 정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곧 눈을 떴다. 응. 정숙은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다는 걸 깨달았다. 지훈은 곧바로 물을 가져왔고 베개를 조금 더 세워주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숙은 그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세요. 하지만 당분간은 누군가 옆에 계셔야 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지훈이 대신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바나나, 요거트, 미음. 정숙은 그 봉투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지훈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편하신 게 좋습니다. 그 말에는 의무도 계산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다. 정숙은 혼자서 수저를 들려고 했다. 그러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은 말없이 그릇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정숙은 그걸 막지 않았다. 그 순간 자신이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김정숙은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일상을 대신해주는 순간 고마움이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병원 정원에는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저기, 나중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정숙의 말은 무심한 질문처럼 나왔지만 그 안에는 작은 바람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그 짧은 대답이 정숙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정숙은 지훈을 먼저 보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 대답은 이전보다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웠다. 지훈 씨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정숙은 그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병실은 조금 어색해졌다. 지훈은 창가로 가서 밖을 보았다. 딸이 미안해하더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일은 아니야. 그 말은 딸을 향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피로를 느꼈다. 지훈은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조금 낮췄다. 그 손길은 너무 익숙해져서 정숙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정숙은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다시 생각했다. 지훈아. 정숙이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네. 집에 가서 쉬어도 돼.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시험 같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 대답은 정숙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이 잠들기 전 지훈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자, 창가, 조명 아래 그가 보이는 곳에 있을 때 마음이 놓였다. 그 사실이 정숙을 조용히 겁나게 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감사일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짧아졌고 확신도 줄어들었다. 병실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지훈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이 사람이 내일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이 병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도움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을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고마움이 의존으로 바뀌는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 햇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다.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한 빛이었다.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정숙은 그 말이 마음에 완전히 닿지 않았다. 지훈은 이미 깨어 있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숙에게는 분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제는 안정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정숙을 조금 긴장하게 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지훈이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어제보다 괜찮아.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가 나왔다. 정숙은 혼자서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숙의 손이 조금 흔들렸다. 그 순간 지훈이 움직이려는 걸 정숙은 먼저 알아차렸다. 괜찮아. 그녀는 조금 빠르게 말했다. 그 말에는 부탁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가 정숙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김정숙은 처음으로 도움을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너무 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의사는 말했다. 이제는 혼자서도 조금씩 움직여 보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지훈은 병실을 잠시 비우겠다고 했다. 커피라도 좀 사올게요. 정숙은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가고 나자 병실은 생각보다 더 조용해졌다. 정숙은 그 조용함이 불편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창밖을 보며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그래서 더 솔직했다. 지훈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그를 보며 괜히 웃었다. 고마워.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정숙은 그 뒤에 붙일 말을 찾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너무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 질문은 배려였지만 정숙에게는 정확히 찔러오는 말이었다. 아니야. 정숙은 조금 급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덧붙였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정숙에게도 외상받기였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회복 중이시잖아요. 그의 대답은 이성적이었고 그래서 더 정숙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지. 그 말로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혼자서 병실 안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벽을 짚고 침대에 다시 앉고 숨을 고르며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와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지훈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정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딸을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다잡는 말이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숙은 지훈을 보았다. 이제 너도 내 생활로 돌아가. 그 말은 결심처럼 들리길 바랐지만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다. 지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입니다. 그 말은 정숙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 관계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자신이 도움받는 사람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부끄러운 고마움이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병실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지훈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정숙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마움은 회복되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부끄러움이 고마움보다 먼저 깨어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밀어내시겠습니까? 퇴원 날짜는 외상보다 빨리 잡혔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는 집에서 회복하셔도 됩니다. 무리는 금물이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그만큼 가볍지 않았다. 병실 정리를 하며 정숙은 의식적으로 혼자 움직이려 했다. 가방을 들고 옷을 접고 서류를 챙겼다. 지훈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와주지 않는 배려가 정숙에게는 묘하게 아프게 느껴졌다. 집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그 말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다.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았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조금씩 또렷해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익숙한 현관,
익숙한 냄새, 혼자 살아온 시간이 문득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훈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다짐처럼 들리길 바랐다.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정숙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지훈은 현관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선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안도처럼 느껴졌다. 차를 끓이며 정숙은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마주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며칠은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알아. 정숙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은 이번에는 숨기지 않은 진심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선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더 정숙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잘 지내.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겹쳐 있었다.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는 병실에서 들리던 문소리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섞여 있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병실과 달리 이곳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고 곧 안도처럼 다가왔다. 정숙은 혼자서 물컵을 들었다. 손은 이제 크게 떨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집에 왔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다행이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훈이가 많이 도와줬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숙은 창가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회복된다는 건 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걸. 며칠 뒤 지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정숙은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괜찮아. 그 두 글자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병이 나아서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회복했기 때문에 더 또렷해지는 걸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그 답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고마움이 부끄러웠던 이유도, 그 부끄러움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정숙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혼자였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회복과 함께 돌아온 고요 속에서 그 고마움을 어떤 이름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잊어야 할 감정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속에 접어두시겠습니까?